안녕하십니까. 비익적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높임 표현의 두 번째 시간인 주체 높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만 얘기를 해볼까요? 상대 높임법은 누구로 높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맞아요. 청자를 높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주체 높임은 과연 누구를 높여주는 것이냐? 자, 우리 그 개념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주체 높임법은요, 서술의 주체, 다시 말하면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선생님께서 밥을 먹었다. 자, 밥을 먹은 사람이 누구죠? 선생님이죠. 지금 선생님은 높임법을 사용한 부분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 주어를 찾아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생님이 밥을 먹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먹고 있는 주체가 누구죠? 맞아요.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어가 되죠. 우리는 이 선생님을 높여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주체 높임은 누구를 높여주는 거라고요? 서술의 주체 또는 문장에서 주어를 높여주는 건데요. 자, 주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체를 높여주는지 그 방법을 먼저 보면은 첫 번째가 바로 서술어에다가 선어말 어미 의시를 붙여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다라고 하는 말은 높임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가시다 이런 식으로 시자를 붙여가지고 높임 표현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주격조사 이가를 뭘로 바꿔주는 거? 깨서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선생님이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주어 명사에 전미사 님을 결합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너의 딸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당신 따님께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마지막 네 번째로는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이 특수어휘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있다가 아니라 계시다. 먹다가 아니라 잡수시다. 그리고 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밥의 높임 표현들이죠. 다시 주체 높임법을 실현시키는 방법엔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어말 어미 의시를 결합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이가를 뭘로 바꿔주는 방법? 깨서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주어 명사에다가 접사 님자를 붙여주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그러니까 높임 표현이 가지고 있는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높여주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실현 방법을 잘 이해했으면 선생님이랑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두 가지 문장에서는 선생님이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주체 높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이 벌써 도착했어 라고 얘기했죠. 일단 주어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바로 선생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주어를 높여줘야겠죠. 첫 번째 방법은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붙여주는 방법이다? 맞아요. 선생님이라고 뭐를 붙여준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기 보세요. 주어 명사에다가 접사 뭐를 붙여준다? 님을 붙여주는 방법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선생이라고 하는 주격조사 이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맞아요. 깨서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벌써 도착했어. 아니죠. 도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도착했어. 그러면 주체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써. 자, 이렇게 바꿔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선어말 어미 뭐를 붙여줬죠? 선생님이? 그렇죠. 시자를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선어말 어미 시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줄여. 문장이 길잖아. 그지? 도착하셨어 라고 하면서 모음 축약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사용했죠? 주체 높임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죠. 첫 번째는 접사 님을 붙이는 방법, 두 번째는 주격조사를 깨서로 붙이는 방법, 세 번째는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할아버지는 매일 이 시간에 낮잠을 잔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보조사죠. 그렇지?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격조사가 사용되지 않았죠.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할아버지도 역시 높여줘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어? 할아버지께서 해도 되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할아버지께서는 이라고 하면서 요 깨서를 붙여줌으로써 주체를 높여주는 그러한 표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낮잠을 잔다. 우리 잔다고 하면 안 되죠. 어른한테. 그지? 어떻게 하셔야 돼? 낮잠을 잔다, 자다라고 하는 말에 특수어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표현이 있죠? 맞아요. 주무신다. 이렇게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체를 한번 높여봤습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주체를 높여주는 방법이 몇 개가 있다?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어말어미, 시를 붙이는 방법, 주격조사, 깨서를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접사, 님을 붙이는 방법, 또 뭐가 있다? 주무신다처럼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실험 방법 4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주체높임법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바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직접높임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높임은 말하는 이가 주어를 어떻게 높이는 거냐면 직접 높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예문들은 전부 다 직접높임을 사용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시다. 뭘 사용해서 높이셨죠?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요 시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선어말어미 사용했구나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기선 선어말어미 시를 붙인 것이 아니라 계시다 라고 하는 뭐를 사용했다?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는 주격조사 깨서를 붙여줌으로써 역시 주체를 높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계시는 주체를 한번 보세요. 누구죠? 아버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높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직접 높임이 있다면 주체 높임법에는 또 다른 높임이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것, 간접 높임이죠.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간접 높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관련된 뭐 대표적인 게 신체라거나 그 다음에 소유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소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그런 방법인데요. 예를 보면 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높임을 사용했느냐? 의시를 높였죠. 그죠? 의시를 붙여가지고 높여주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보세요. 있는 게 누군지 보세요.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의시를 붙여가지고 누구를 높여주냐면 걱정거리를 높여줬어요. 사실은 걱정거리는 우리보다 높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높여줄 필요가 없는 그러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높여야 되는 대상인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여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할머니께서는 기가 밝으시다 했을 때 역시 의시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줬는데 밝은 대상이 뭐죠? 밝은 대상이 할머니가 밝은 게 아니라 할머니의 귀가 밝은 거죠. 그런데 이 귀는 바로 내가 높여야 될 대상 할머니의 신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체를 높여줌으로써 할머니를 높여주는 그러한 간접 높임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어요? 다시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이면 무슨 표현? 직접 높임, 주어의 신체, 소유물과 같이 관련된 대상을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간접 높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는요. 그 서술어의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서술어의 높임 표현이 누구를 높여주고 있느냐를 잘 보면 이것이 직접인지 간접인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아버지를 높여주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귀를 높여주고 있잖아요. 밝다. 밝은 대상이 귀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간접 높임과 직접 높임을 구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높임,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상대 높임법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주체 높임법을 배웠잖아요.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 뭐 문법적인 설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압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압존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자면요.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가 높여야 될 대상이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 그러니까 청자가 더 높을 때는 압존이 되는 표현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주체 높임, 주어도 있고 그 다음에 청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주어, 청자가 둘 다 나보다 높아요. 화자보다 다 높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기에도 주체 높임을 사용해야 되고 여기도 상대 높임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청자랑 주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주어가 청자보다 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면 할아버지인 거야. 그러면은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높여주되 주어인 아버지는 높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할머니. 자, 할머니는 지금 이 문장에 뭐가 되는 거죠? 맞아요. 청자가 되고요. 여기 잠깐 볼까요? 지금 왔습니다 그랬는데 안 왔습니다 그랬는데 안 온 대상이 누군지 보세요. 이 문장 속에서. 누구죠?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가 된다? 주체가 된다.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자, 내가 할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청자든 주어든 상관없이 나보다 높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아버지를 높여주려면 주체 높임을 사용해야 되고 할머니를 높여주려면 상대 높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은 할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왔습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주체 높임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 높임, 그러니까 누구만 높여주고 있다? 맞아요. 할머니만 높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할머니만 높임의 대상이 되고 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시니까 아버지는 지금 높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냐 그랬죠. 청자가 아버지보다 어떠니까 높은 사람일 때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무슨 법이다? 압존법이 되는데요. 압존법은 아직도 조금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좀 많아요. 뭐 가정이나 뭐 가정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런데 요새는 이제 직장이나 사회생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도 이거 안 쓰면 혼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혼내는 그런 뭐 이렇게 고참들이 있는데 아직은 군대 안에서는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직장, 물론 우리가 직분은 있죠. 계급은 있죠. 그치? 회사 내에 직책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운 건데 물론 그렇진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 원래는 그런 거예요. 직장 내에서 직분이 있는 거는 책임을 져야 될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뭐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냐면 회사에서 져야 될 책임이 더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평사원들보다. 알겠죠? 그 사람들이 높아서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직장 내 직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기가 사장이면은 막 평 직원들을 막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요즘에 막 기업의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막 때리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하고 그렇지? 근데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직장 내에서는 해야 될 일이 다른 것뿐인 거지 우리는 평등한 동등한 하나의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나 사실은 사회생활 내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주체 높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어때요? 몇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실현 방법. 두 번째는 높임법의 종류,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그리고 이번엔 압존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객체 높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